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시장이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연휴 기간 사이에 그리고 그 전에 국내 증시가 약간 좀 소외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시 키 맞추기가 이어지는 과정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또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다시 하향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봤던 여러 가지 섹터들도 또 다른 기지개를 피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또 기존에 발표되는 관련주들의 실적 계속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 쪽에서 일단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이슈들과 관련된 일정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이번 주에 확인해봐야 될 여러 가지 흐름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 일단 미국은 휴장입니다. 프레지던트 데이로 해서 휴장을 보여질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 대한 모멘텀은 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내일 국내 시장은 오늘과 이어졌던 여러 가지 분위기를 그대로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오늘 미국 시장 휴장부에 불구하고도 약간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좀 강하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또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일단 내일까지도 연장될 수 있겠다는 쪽 한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로 실적 발표가 되는 회사들 쪽에서 일단 주목할 게 뭐 제주항공이나 강원랜드 대표적으로 코로나19에 피해를 받았던 대표적인 또 종목들이죠. 물론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 이제 재개장을 앞두고 재개장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변화가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들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면서 실적 관련된 흐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페노시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그동안 좀 약간 반응이 괜찮았다가 다시 꺾여지고 있는 BDI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약간 실적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에 대한 이런 전방 지표가 좀 좋아져야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들도 염두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2월 16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오늘 10월 10일까지 수출 동향이 발표됐죠. 상당히 놀랍습니다. 일평균도 한 39%대까지 나오면서 30%대가 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자동차 모두 다 어떤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수출입 물가지수와 관련된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 수입 물가지수는 반등을 하는데 수출 물가지수는 정체를 보입니다. 환율 효과도 같이 영향을 있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번에 발표되는 쪽은 턴하는 모습들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물량과 즉 Q와 P가 모두 다 상승하는 국면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변화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국내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수출 관련된 대표주자들은 오히려 또 긍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흐름들이겠죠. 이런 변화들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가 원래 공개 예정으로 돼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공개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내부나 외관이 조금씩은 공개가 되고 있죠. 이만큼 어느 정도 기대감이 높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EGMP를 통해서 나오는 플랫폼화돼서 어느 정도 또 아이오닉 5를 기점으로 해서 또 다양한 신차가 이제 앞으로 1, 2년 사이에 쏟아져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기반이 되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공개와 함께 또 오늘 만약에 공개가 내일 되게 되면은 자동차주가 좀 힘을 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김이 빠지다 보니까 아직 주가의 탄력들은 오늘 자동차 쪽은 좀 약하다. 하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P&H 테크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됐는데 OLED 소재 쪽입니다. 최근에 덕산 네오룩스를 비롯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죠.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 회사의 기대감은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독일의 주 경기 기대 지수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바닥을 확인했다는 관점 쪽에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시장에 조금 더 기대감이 높겠죠. 그 밖에 펄어비스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펄어비스는 단 실적보다도 앞으로에 대한 변화 기대감들이 좀 더 크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그게 크진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2월 달에 외국인들의 게임주의 사락은 상당히 눈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 동향들 외국인 중심적으로는 게임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17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통화 및 유동성 이 부분은 유동성과 관련된 지표다 보니까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대표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M2 그러니까 즉 어떤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는
요구불 예금부터 다 포함된 대표적인 광의의 통화 쪽이죠. 그런 쪽을 봤을 때 지금 중국이 검은색이고 한국이 파란색인데 한국이 조금 더 가파르게 유동성을 좀 키우는 측면들이 높죠. 아마 중국 쪽은 지금 최근에 보면 약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여전히 한국이 이어지고 있는 유동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는 관점들인데 이는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하는 요인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이제 금리 동향들 계속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금리가 이제 턴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즉 정상적으로 유동성과 함께 금리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보게 되면 어떤 또 금융주에 대한 재발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쪽도 계속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17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의 입장들은 여전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입장 쪽에 아직 스탠스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그리고 또 산업 생산 기업 재고가 발표될 예정인데 산업 생산 같은 경우 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여전히 우려보다는 양호한 모습들을 보이는지 흐름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소매 판매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 최근 들어서 자동차를 제외한 부분들은 의미가 좀 있죠. 어떤 내구성이 좀 높은 쪽 빼고 나머지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지표가 약간 좀 둔화된 모습들이죠. 이번에 경기부양책과 현금 지급을 통해서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국내 어떤 경제 쪽에 미치는 영향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확인되는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18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1월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또 실적 발표 하나솔루션 또 중요하겠죠.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거는 쪽은 앞으로의 아마 전망과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어플라이드 모터리얼즈 미국 시장에서 발표하는 이 회사는 또 반도체 관련된 입장 장비 쪽이다 보니까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19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의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쪽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도 같이 이제 정체를 받았다가 턴하기 시작하죠. 그만큼 물가 압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는 또 지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변화가 나오면서 특히 과거의 지난 흐름들, 즉 코로나19 전의 흐름들을 거의 유사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빠른 속도가 얼만큼 붙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도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어떤 물가와 관련된 쪽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말해줄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앞으로에 대한 상승 속도 계속 중요하게 보시면서 흐름들을 확인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이번 주 여러 가지 발표될 일정과 이슈들을 한번 좀 점검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그동안 국내 시장이 조금 더 부진했던 모습들을 좀 더 회복하면서 나오는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에 대한 속도가 조금 더 시장도 빠르게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외국인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들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